안녕하세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대표 맡고 있는 최성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5주년 컨퍼런스 마지막에 해당하는 순서인데요. 패널 토크를 준비를 했습니다. 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라는 굉장히 거창한 주제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 거창한 주제는 또 굉장히 전문가 분들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또 쟁쟁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패널분들 소개시켜 드리면서 자연스럽게 토크 이어갈 텐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면 간단한 인사와 이렇게 그 다음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국민대학교 김도영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민대 경영학부의 김도현입니다. 스타트업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창립 무렵부터 감사를 맡고 있는데,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패를 새기고 있는 그런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직접 말씀해 주셔서 네. 김도영 감사님께는 저희가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아주 네. 네. 다음은 저희 스타트업의 든든한 응원군이죠. 공공 영역에서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고 계신 중소벤처기업부의 차정훈 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벤처기업부의 차정훈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스타트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책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혹은 국가 예산 사업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중기부에 있는 많은 직원분들 그리고 산하기관에 있는 많은 분들과 같이 지혜를 모아서 여러분들 좋은 생태계를 구축하려고 하는데 부족한 점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매일 열심히 진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정훈 실장님 평소에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또 굉장히 더 이렇게 목소리를 깔고 말씀하셔서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런 토크를 하는데 사실 창업자가 빠질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어떤 창업자를 모실까 하다가 저희가 오늘 무대에 등장한 분들이 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의장이거나 아니면 또 크래프톤 의장 이런 분들만 나오니까 또 사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은 초기 창업자가 훨씬 많으신데 우리는 무대의 주인공이 아닌가 보다 이러실까봐 또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창업이 오래되지 않고 굉장히 지금 열심히 성장하고 계신 창업자 분을 모셨습니다. 리걸테크 영역에서 이제 활약을 시작하신 코딧의 정지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코딧의 정지은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법, 규제, 정책을 한 곳에서 맞춤형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짧은 거 아닌가요, 제가? 네,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 들으셔야죠. 정지은 대표님이 어떤 고민하고 계신지 알고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서론 같은 거는 다 집어치우고 바로 좀 핵심적인 이야기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5주년 기념으로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5년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과연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5년간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노력해 왔는데 얼마나 좋아졌나 이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 차정훈 실장님 이야기 먼저 듣고 진짜 그런지 다른 분들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졌냐 안 좋아졌냐를 그냥 감성적으로 얘기하면 다들 당연히 좋아졌다고 얘기해야죠. 이런 자리 나와서 감성적으로 나빠졌다 얘기하면 안 되고요. 데이터적으로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를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좋아졌고요. 일단은 창업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창업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매년 새롭게 창업을 하시는 법인 창업 기업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 가장 좋은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창업을 해서 성공하시는 분들도 점점점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들은 이 창업 생태계에서는 저는 세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인재입니다. 결국 좋은 창업가와 또 그 창업가와 같이 팀을 이루는 좋은 팀들이 계셔야 이게 가능한데 창업
숫자가 많아지면서 여기에서 일을 하시는 좋은 인재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그런 좋은 점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그분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이죠. 재원,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이제 돈이죠. 그래서 그런 펀드를 통해서 그 펀드가 사실은 5년 전에 비해서는 지금 아주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비약적으로 늘어서 그게 거의 퀀텀 점프할 정도로 펀드가 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은 정부가 주도해서 공공이 주도해서 이 펀드를 늘렸다면 지금은 이 펀드가 민간에서 투자도 계속 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시그널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를 봤을 때도 펀드가 두 번째 그 좋은 실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세 번째가 이 생태계를 구성하는 제도나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관심입니다. 5년 전에 비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창업 생태계를 바라보는 글로벌한 시각이라든지 혹은 국민들의 시각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래서 저는 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 지금은 이제 에너지를 폭파시킬 그 아주 굉장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 임계점에 점점 도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역시 이제 좋아지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안 좋아지고 있는 건 없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안 좋아지는 만한 요소, 가능성을 예제한 것들은 있죠. 어디든 자본이 많이 모이게 되면 버블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필연적인 사항이고요. 두 번째 안 좋아지는 건 이러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항상 정합적으로 맞춰 돌아가는 게 아니라 특정한 분야가 갑자기 수요가 몰려서 공급이 부족하거나 그래서 지금 많은 스타트업들이 겪고 계신 인재난, 정치적인 숫자가 부족한 문제 이런 거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으로 하나 갖고 있고 이것들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창업자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듯이 우리 정지훈 대표님 5년 전에는 뭐 창업을 안 하시긴 했었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스타트업 생태계를 보고 관찰하다가 언젠가 이제 창업에 뛰어드신 거 아닐까요? 그래서 좀 어떻게 느끼시는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5년 전에는 OECD라는 국제기구에서 여러 나라를 비교하면서 이제 멀리서 좀 봤다면 실제로 창업가로서 뛰어든 지 한 2년 정도 안에 경험해 본 바로는 사실은 또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예산도 늘어났고 확실히 변화되는 부분이나 스타트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일단은 뭐 부모님의 반응이라든지 여러 이제 사회적인 반응들도 많이 좋아진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또 스타트업 하면서 여전히 어려운 부분들은 남아있고 앞으로도 갈 길이 많이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특히 스타트업이든 사업이든 하게 되면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것이든지 예측 가능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계획을 일정 부분 세울 수 있는 것이 중요한데 뭐 정치적인 이슈, 규제적인 이슈들이 갑자기 튀어나온다거나 이제 이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버블이 생기거나 뭔가 그것이 이제 핫하게 되면은 그쪽에 관심이 몰리면서 갑작스러운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서 사업하기 어려운 점들이 갑자기 생겨나는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 분야의 투자가 얼어버린다든지 하는 이슈들이 생기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측 가능성을 조금 더 늘려주는 방식 그리고 그 프로세스를 좀 더 다변화해서 이제 좀 오랫동안 생각한 것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이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세 분 이야기를 한 번씩 다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김도연 교수님은 사실 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감사이시기도 하지만 뭐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이사장도 맡고 계시고 생태계의 다양한 분들하고 또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관계 맺으시면서 관찰도 하시고 또 제자들이 또 스타트업에 많이 뛰어들고 있으니까 뭐 다각도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텐데요. 좀 정말 좋아졌나? 네. 아니면 또 안 좋아지고 있다기보다는 아직 좋아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뭐 이런 이야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5년이라는 시간 단위를 끊어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2010년에서 11년 정도가 어떤 중요한 하나의 그 변곡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만들어졌던 수많은 기관, 올해 이제 10주년을 맞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고요.
10주년, 11주년 이렇게 되는 기관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민간 영역에서 엑셀러레이터나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들, 뭐 디캠프, 아산나눔재단과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 그 무렵이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에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었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5년 정도 시간은 굉장히 비저블해진 거죠. 더 적극적으로 생겼고 또 그 5년 전에 코스포가 생기면서 스타트업들이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이제 이런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면 2010년부터는 계속 스타트업 생태계는 상승 곡선을 그려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제 지표로도 뭐 OECD에서 집계하는 지표들로 봐도 OECD 상위권 수준에 도달한 특히 뭐 투자나 이런 지표들은 굉장히 상위권 수준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이제 인재인데 아까 지표로도 좀 보이지만 실제로 우리 사회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서도 스타트업으로의 이동이 뚜렷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생태계 굉장히 좋아졌다. 10년 추세로 좋아졌고 5년 안에는 굉장히 좋아졌다. 민간 투자 아까 그 실장님 말씀하셨는데 민간 투자 영역도 굉장히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질문을 좋아졌는가라는 질문 말고 이제 뒤에 또 좀 논의를 할 텐데 좋아질 것인가라고 질문하면 여긴 좀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살짝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동안은 스타트업 생태계를 되게 귀엽게 봐줬어요, 사회에서. 스타트업들이 하면 응원하고 잘한다 그러고 왜냐하면 어차피 주류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언더독인 것 같으니까 도와주고 뭐 이런 식의 느낌이 사회에 굉장히 많이 있었다면 그동안 한 10여 년간의 성장을 통해서 스타트업이 드디어 이제 주류 질서와 충돌하는 지점들이 생기고 있고 또 많은 스타트업들이 주류의 문제를 풀어보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들은 지금 이제 곳곳에서 파열음을 내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에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스타트업이 귀여울 때까지만 성장하고 그 뒤는 하지 마세요. 이런 그 형태가 될지 아니면 우리가 모두가 소망하는 것처럼 스타트업 생태계가 성장해서 한국 사회의 수많은 어떤 기존의 문제들을 풀고 한국 사회를 혁신하는 주체가 될지 하는 그런 기로가 지금 이제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말씀하신 거에서 제가 이후에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가 사실 다 나와가지고, 예, 좀 하나씩 또 이야기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뭐 인재 이야기도 나왔고, 뭐 규제 이야기도 나왔고, 다양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좀 몇 가지 얘기를 좀 짚어서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스타트업 생태계 구성 요소를, 저희는 이제, 그 사람, 인재, 그리고 기술, 자본, 그 다음에 이제 또 뭐 시장이 있어야 되니까 시장,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좀 유형적 요소로 보고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커뮤니티나 문화, 뭐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같은 게 만들어가는 이제 창업자들의 문화나 뭐 이런 이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중요한 거는 그 몇 가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인재는 또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요 얘기를 한두 분 듣고 또 다른 얘기 해보겠습니다. 인재는 사실 저는 어디 가서 우리나라 스타트업 창업자들의 역량이 세계 어디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고 다니는데 또 한편으로는 딴 데 가서는 우리나라 혁신 인재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인재는 많은데 혁신 인재가 부족해서 또 스타트업에 또 그런 인재들이 잘 오려고 하지 않아서 이것이 문제다. 이런 이제 약간 이중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그 김도영 교수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볼까요? 이건 이제 반성문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스타트업 생태계 얘기하면 실리콘밸리 얘기하면 머릿속에 스탠포드가 제일 먼저 떠오를 텐데 사실은 그 스탠포드 출신의 창업가들만큼이나 중요한 게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 여러 대학들에서 배출하는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인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진짜 잘 균형을 이루고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이제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그 스타트업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태도 또 개방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갖추고 협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을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얼마나 기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좀 해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는 지금 최성리 대표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데 우리나라의 보이는 창업가들 눈앞에 보이는 창업가들은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대단히 뛰어나고 훌륭한데 우리가 그 많은 해외 성공적인 스타트업들을 보면 거기 안에 다양한 사람들 또 개방성을 가지고 이제 굉장히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협업하는 구조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국의 고등교육, 대학 교육을 포함한 고등교육이 아직 스타트업들에 필요한 사람을 길러내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로 성장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학 교육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맞는 교육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바꿀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걸 이제 대학이 원래는 해내야 될 텐데 대학이 스스로 그걸 하기에 굉장히 힘이 부족하고 역량도 모자라고 제도적인 환경에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 성장의 제약이 이미 뭐 개발자 부분에서는 많이 경험하고 계실 텐데 성장 제약 요소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항상 그 이야기하다 보면 반성하거나 정말 문제다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이게 사실 민간에서도 이런 이 뛰어난 역량이나 또 정신을 갖춘 분들을 키워내는 문제를 고민하긴 하지만 공공 영역에서 또 공교육에서 아니면 그 공공 전체에서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될 텐데 거기에 대한 중후부처는 아니지만 어쨌든 오늘은 차장원 실장님 혼자 오셨으니까 네. 이 문제 해결 가능한가요?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을 어떻게 잡고 그 방향에 맞춰서 전 역량을 어떻게 집중시키느냐의 문제인데요. 최근에 이것을 제가 가장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고도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제 피지컬한 워크, 즉 어떤 물리적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분업화와 그다음에 그 물리적인 일의 결과들을 모아서 어떤 제품이나 상품을 만들어서 그거를 전 세계 대상으로 판매를 해서 그걸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GDP를 성장시키는 그런 체계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정신적인, 즉 지혜나 지식을 모으는 그런 방식에는 저희가 상당히 미숙해요. 스타트업에서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강조하는 이유는 사실은 각각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 그리고 그것들을 잘 모으는 방법들이 가장 효과적인 게 그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고도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은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구축을 하고 그 조직의 역량이 나오는 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것들을 굉장히 수직 계열화시키고 수직 계열화 과정에서 사일로하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서로가 갖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교환하는 것보다는 그냥 남들보다 먼저 어젠다를 선점하고 남들보다 빨리빨리 가는 게 더 중요한 이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지금 그 모습들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스타트업들의 생태계와 또 스타트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이 활동들은 사실은 그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모으는 과정들이고 그런 과정들이 그 회사 안에서 또 그 조직 안에서 또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 또 그게 우리나라까지 퍼진다면 그런다면 분명히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큰 단초를 스타트업 생태계가 또 개별적인 스타트업이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야기도 좀 하다가 그리고 제가 이제 모든 질문을 모든 분들한테 안 드릴 거고요. 이렇게만 이게 중간중간 넘어갈 텐데 제 질문과 관계없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렇게 손을 드시거나 저를 째려보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다른 이야기 하면서 또 다시 돌아오기도 했으면 좋겠는데 규제 문제는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도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텐데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출범 5년 동안에 아까 250개 숫자 나왔지만 규제 개수로 보면 한 100건 정도 발굴해가지고 정부랑 국회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 15개 정도가 의미 있는 진전, 해결이 아니고요.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그나마 이제 의미 있게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과정에 있다든지 이렇게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던 게 15개고 나머지 85개는 한 발짝도 못 나간 그 수준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게 지난 정부보다는 좀 더 한 거예요. 예. 근데 그래서 이거는 정말 속도와 내용 면에서 또 항상 스타트업들은 불만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정말 현명하게 해법을 내리지 않으면 스타트업 생태계가 앞으로 나가지만 어딘가에는 계속 뒤처진 출발도 못한 영역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여가지고 저도 이제 굉장히 고민이 큰데 이런 거는 당연스럽게 차정원 실장님께 질문을 드릴 것 같지만 저희는 엉뚱하게 정지은 대표님께 좋습니다. 정책 스타트업이시기 때문에 데이터를 많이 분석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현명하게 그 스타트업 입장에서 해법을 제시한다면 어떤 방향으로 이런 걸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규제라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있느냐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사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것들 지켜가는 것들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생겨나는 것들이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많은 대표님들 만나보고 이제 규제 이슈가 있으신 스타트업들을 많이 만나보다 보면은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고 우리나라에서 이게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죠. 그리고 규제 관련 스타트업을 하다가도 한번 해보고 한 2, 3년 해보고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다시는 이제 내가 규제 있는 거는 안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규제 없는 게 그럼 과연 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모든 건 다 규제가 사실 있죠. 그래서 그럼 사업을 하지 말란 얘기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스타트업이든 이제 새로운 혁신적인 사업이 나오는 것이 어떤 플레이그라운드가 있다면 거기에서 이제 뭐 놀이터든 뭐 사업장이 있다면 그거에 맞는 지금 법 규제 정책이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전 방식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온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게 나오면 그때그때 이제 만들어 가다 보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누더기 같이 될 때도 있고 다른 거랑 상충될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새로운 판을 정책이나 규제 쪽에서도 짜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나올 것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서 처음부터 그걸 좀 넓게 잡아서 가져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뭐 저희 리걸 테크 쪽도 있지만은 뭐 간단하게는 뭐 데이터가 그냥 없어가지고 접근 못해서 하는 데들도 있지만 뭐 한시적으로 열어놨던 뭐 비대면 의료 같은 거가 하다가 뭐 당장 내일이든 모레든 닫아야 되는 곳들도 있고 이런 곳들에서는 그렇다고 그 사업을 안 해야 되냐. 근데 대부분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업 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창업가들은 그런 사업에 뛰어든다는 거죠. 그거는 하면서 배우는 새로운 그 안에서 내용들이 있고 그걸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뛰어들지 않으면 보지 못했을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뛰어드는 건데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들이 사실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일단은 규제가 대체 뭐가 있는지도 창업가가 알기가 굉장히 어렵고 혁신적으로 변화해서 아까 말씀하신 10개든 12개든 진천에 있었던 곳이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저희 규제정보 포털 이런 데 간다고 해도 뭐 어떤 것들 분야에서 어떤 규제가 지금 있고 어떤 것은 앞으로 해결될 것이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파악되기란 사실은 스타트업들한테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들 찾아내기 위해서 코딧도 있고 여러 기업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굉장히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액세스 자체도 창업가들이나 스타트업들에게는 많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 또 이런 이제 그 스타트업이 이런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해서는 정지은 대표님 같은 이제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많아져야 되는데 또 리걸테크 스타트업이야말로 또 규제가 많은 영역이어서 규제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이야기할 건 아닌데 혹시 두 분 중에 덧붙이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네, 김도영 교수님. 네, 사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이 스타트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 매트릭스 영화를 보면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 빨간 약인가 뭐 어떻게 약을 주면서 이걸 먹고 네가 세상을 보게 되면 다시 못 돌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스타트업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약을 먹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시키는 대로 못 살게 돼버린 사람들인데 문제가 있으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이제 이런 종류의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수많은 영역에서 이렇게 개별 규제랑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코스포도 이제 그 개별 규제들마다 달라붙어가지고 어떻게든 끙끙 풀고 있고.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다음 단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류 질서랑 부딪히면 이게 훨씬 더 증폭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개별 하나하나의 규제랑 싸우는 방식으로 문제가 풀릴 것이냐라는 걱정이 조금씩 저는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좀 한꺼번에 해결하는 혹은 해결하는 구조를 만드는 일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같이 빨간 약 먹은
뭐 저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약을 드신 분들이 사회 리더들 속으로 많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부에 계신 분들, 정치를 하는 분들, 혹은 시민단체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똑바로 보도록 하느냐에도 우리가 다른 에너지를 엄청나게 써야 될 거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정부 부처 안에 조금 더 수평적으로, 그러니까 개별 이렇게 지금 사일로드로 산업별로 담당하고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푸는 것을 자신의 롤로 삼고 있는 그런 좀 수평적이고 플랫폼적인 어떤 구조를 집어넣기 위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빨간 약이라 하면 요즘 젊은 분들은 매트릭스 안 보신, 이게 벌써 25년 전 영화고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빨간 약이라 하면 매트릭스 영화에서 주인공 네오가 빨간 약, 파란 약 중에 빨간 약 먹는데요. 달콤한 꿈에서 깨어나 차디찬 현실을 깨닫고 현실을 바꿔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약입니다. 파란 약을 먹었으면 영원히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을 텐데. 네, 그런 내용이고요. 네, 리메이크 된다고 하더라고요. TMI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밖에 이야기를 안 했는데도 벌써 한 15분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남아가지고 굉장히 뜬금없지만 본론으로 들어가서 저희 주제가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니까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는 과연 무엇이냐? 예, 각자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제목은 미리 알려드렸으니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무엇인지 한번씩 들어보고 그 얘기도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차정훈 실장님,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는 한마디로 뭔가요? 저는 자본이 인내 자본이 많은 나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그 스타트업의 가장 핵심은 내가 뭔가를 시도해보고 실패하고 또 시도하고 실패하고 그 과정에서 성공하는 뭔가를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인내하고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자본적인 힘, 그게 꼭 펀드, 돈만은 아니고요. 그 돈의 뒤에서 같이 그걸 도와주고 또 멘토링 해주고 같이 그 고민을 나눠주고 하는 커뮤니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저의 가장 큰 롤은, 중요한 롤은 그 자본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럼 직접적인 캐피탈도 그렇고 스타트업 생태계도 그렇고 그거를 뛰어넘은 사회적인 인내 자본이 네. 필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네. 다음 번 듣고 또 이야기하죠. 정지우 대표님. 네, 저는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스타트업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성공을 어느 정도 이룬, 그러니까 대기업이 되는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 나라가 이제 OECD의 도너 컨트리로 된 거 자체도 엄청나게 짧은 시간 안에 하는데, 스타트업은 압축적으로 하는 데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그런 나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냐 했을 때는 퀘스천 마크들이 아직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결과적으로 모든 정부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든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어느 멤버들이 다 스타트업처럼 일하는 나라가 정말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스타트업이란 뭐냐면 결과적으로는 진짜 고객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적이고 정말 이노베이티브한 방법을 여러 가지를 다양한 걸 시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해 나가는 것이 스타트업이라고 한다면, 저희 나라 전체적인 정치도 마찬가지, 정부도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 모든 곳들이 그렇게 스타트업처럼 일한다면 그런 나라가,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사회 전체가 스타트업처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셨고요. 김도영 교수님. 네, 두 분의 의견은 기본적으로 같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라는 게 문제를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발견하면 이 문제를 갖고 막 되게 짜증내고 투덜거리는 게 아니라 풀어볼 수 있을 거다라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실패를 해도 그렇게 했던 과정 자체가 아름다웠다라고 생각하는 본인도 또 주변도 이런 사회가 스타트업하기 좋은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번 뭔가를 했더니 잘 안 되면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잘 안 되는 거라는 둥, 아니면 기존의 방법이나 하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하냐라는 둥, 이런 목소리가 굉장히 부끄럽게 여겨지는 사회, 그런 게 스타트업을 하기 좋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도영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게 저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는 물론 아까 이야기한 규제도 자유롭게
시도해 볼 수 있고, 제도적으로도 뭐 굉장히 스타트업이 창업하고 또 성장해 나가는 과정에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해주고 이러면 좋은 나라인 건 분명한데, 뭐 그거를 넘어서 사실은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이런 오늘 많이 등장한 이제 창업가들이 존중받고 또 스타트업이 도전하고 또 그 많이 실패하지만 또 성공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응원하고 이런 이제 문화가 조성되어 있는 사회가 또 그 스타트업하기 좋은 나라일 텐데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런 그 문화가 형성이 될까요? 그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김도현 교수님은 어떻게 해야 그런 응원하는 문화가 될 것 같다. 그 점이 사실 약간 네. 우려하는 바인데요. 오늘 나왔던 장병 기자님, 뭐 이승건 의장님 이런 분들 되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분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훨씬 더 많은, 이 안에서는 너무 그분들의 과정을 보면서 이분들의 오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훨씬 더 많은, 우리가 잘 모르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그분들은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네, 김범수 회장님 이런 분들은 그냥 누구냐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고, 그분에 관한 글들이 실리면 댓글은 돈 좀 나눠주지 그러냐 뭐 이런 식의 글들이 실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혁신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단축되어서 설명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우려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코스포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대견한 일을 하고 있다고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코스포가 몇 번에 걸쳐서 우리의 크레도, 우리가 믿는 바, 우리가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아예 문장으로 설명을 했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제 계신 분들이 상속할 수 없게 돼버렸고, 이미 물려주지 않겠다 이런 선언을 했고, 오늘도 굉장히 어려운 약속을 몇 가지 하셨고요. 이런 과정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형적인 어떤 방식으로든 부를 축적하겠다라는 것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문제를 푸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정의된다라고 하는 점을 계속 스스로도 또 그리고 밖으로도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체성을 형성하면 그제서야 이제 조금씩 한 번씩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저희는 5년 전에도 약속했고요. 4년 전에도 굉장히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들어줄지 모르지만 우리끼리라도 신경제 선언을 하자. 그래서 네. 과거 이제 기업인에 대한 좀 부정적인 인식이나 이런 거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좀 우리가 잘하겠다 이런 거 많이 밝혀왔고, 오늘도 이제 네. 이제 돈 많은 기업가로 인식되기보다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든 혁신가로 인식되었으면 좋겠다가 우리 창업자들의 보편적인 생각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후회하는 분들 안 계세요? 그때 네? 그 약속했던 거 후회하거나. 그거 약속했던 분들이요. 네. 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탈퇴하신 분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실까요? 좀 버니까 물려주고 싶었다. 뭐 이런 분들. 네, 그런 분들 안 계신 것 같아요. 아직은. 아직은 안 계신 것 같고, 또 그 대표적인 분이 김봉진 의장님이신데, 전 의장님이신데, 뭐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약간 이제 피곤한 건 있으시대요. 여기저기서 다리나 달라, 길 닦아달라, 뭐 이런 네. 요청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좀 요구받는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진 것 같아요. 아까 김도현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과거에는 이게 그냥 우리끼리 외치고 이런 거를 좀 알아달라 였다면, 지금은 이제 좀 어느 정도 성장한 스타트업 대표들을 막 국감장에도 막 불러내려고 하고, 또 그 사회적 책임이라는 수준이 저희도 사실 5주년 선언에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사회적 기여나 책임이 성장할수록 커진다 라는 걸 인식하고 좀 가야 되겠다라는 거는 했는데, 또 저희의 노력만큼 또 그렇게 사회적 인식이 빨리 바뀌는 것 같지는 않고, 이런 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차정훈 실장님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어떤 사람을 설득하는 방식인데요. 사회 구성원들을 설득하는 방식인데, 그거는 거의 그냥 말을 해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뭔가 에비던스나 증거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스포가 그동안 하신 그런 서약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 그다음에 사회 공헌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유의미한 결과였는데요. 여기서 또 조금 더 나아가서 아까 제도에 연관해서 한마디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거랑 같이 엮어서 말씀을 드리면, 스타트업의 본질이었던 기술 중심의 어떤 그런 혁신을 계속 잊지 않았으면 한다는 게 제 부탁입니다. 최근에 영미권이나 아니면 서구권에서는
연합학습, 그러니까 페더레이트 러닝이라든지 아니면 메타몰픽 인크립션 같이 개인정보나 어떤 정보가 날 것 그대로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정보를 처리하고 그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이나 방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이 이런 것들을 좀 해서 기존의 규제나 기존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걱정까지 해결해 가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술로 이것들을 문제를 풀어간다면, 그러면 분명히 사회 구성원들도 저희들의 진심과 저희들의 어떤 그 역량을 신뢰하고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 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 뭐 이런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는 거창한 이야기인데, 대선 주자들이 답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여기 모시지는 못했지만, 차기 정부가 반드시 이것만은 꼭 하나 해야 된다면, 뭐가 있을까요? 차정원 실장님 좀 곤란하실 것 같고. 저는 말하면 현직 안 될 것 같고요. 공무원이시니까. 네. 정지은 대표님 혹시 네. 차기 정부가 네. 스타트업 정책으로 1번으로 이거만은 꼭 공약하고 실천해야 된다. 차기 정부는 지금까지 정부들이 되게 비슷한 내용을 약간 이름만 다르게 해가지고 너무 많이 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그 팀 안에, 대선 팀 안에 스타트업 적어도 몇 년 해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실제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들을 경험해본 사람이 얘기하는 정책들을 좀 실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스타트업 사실은 우리나라 하기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도 초기 단계에, 시드 단계의 자금은 너무 적고, 이거 가지고 뭐 정부에서 받는 거 예비 창업 패키지 4천만 원, 뭐 이제 뭐 이렇게 시드 투자 1억 이런 거 가지고 진짜 뭔가 해보기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 시드 단계에서 정말 잘하는 스타트업들, 잘할 만한 스타트업들에게 좀 충분하게 해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그래야지 인재도 데려올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MZ세대들, 좀 젊은 세대들의 그 고난과 고충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 그런 것들이 좀 그렇죠.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또 김도현 교수님도 뭐 걸어다니는 싱크탱크시니까 뭐 있으실 것 같은데.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러니까 되게 어렵지만 이번 정부는 새 정부가 들어오면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세대들, 다음 세대들에게 국가의 패권을 한번 넘겨줄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올드 제너레이션과 올드 인더스트리를 붙잡고 버텨볼 거냐 하는 의사결정을 해야 될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앞으로 5년 안에는 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스타트업 이외에 대안이 있을 것인지 한번 진지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무엇보다는 저는 이제 그 판단을 할 날이 아마 올 거고, 그때 누구의 편에 서느냐, 이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아마 결정짓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에 스타트업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라. 뭐 이런 이제 초청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 안천옥 사 녹화 영상 전달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제가 꼭 이 녹화본을 들고 가가지고 그 자리에서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벌써 거의 다 소진이 돼가지고 제가 유튜브 질문을 봤더니 정지은 대표님께 질문이 올라왔는데, 정지은 대표님 비즈니스 관련된 거라 그거는 따로 답변을 한번 네네. 유튜브 댓글로 여기 내려가셔서 네네.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아까 김도현 교수님도 그 말씀해 주시긴 했는데, 저는 정지은 대표님한테는 꼭 듣고 싶어요. 세 분 다 안 들어도 될 것 같고, 공공영역에 가면 항상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이 생태계에서도 대체로 칭찬을 받는데, 스타트업 생태계도 롱테일이라고, 이게 이제 사실 이쪽에 포커스 하면은 굉장히 좋아지고 잘하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아까도 초기 스타트업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희는 활동의 포커스를 초기 스타트업에 맞춘다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또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초기 스타트업들의 입장에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뭘 더 했으면 좋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스타트업에 예를 들면은요, BTS가 유명해지고 나서는 그 BTS가 연습했던 시간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잘 잊혀지고 당연한 것처럼 보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비슷하게 연습하고 노력했던 많은
아이돌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유명해지고 알려진 스타트업들 대표님도 많지만 그렇지 못하고 사라져가거나 너무나도 이거는 이 고생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충분히 녹여져 나오고 무엇 때문에 어려웠는지가 더 많이 들어져야 되는 것 같고 특히 좀 유명하지 않으신 분들의 이야기들이 훨씬 많이 녹여지는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이 됐으면 좋겠고 그분들의 이야기들이 사실은 피처링 될 수 있는 데들이 많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이슈가 있거나 뭔가 좀 핫한 스타트업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충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충분히 교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주어지면 좋겠고 특히 처음 단계는 너무 몰라가지고 저희도 지금 1년 반만 지나도 아 이랬구나 이제 아는데 그때 전에는 너무 몰랐었거든요. 그 앞 단계에 모를 때의 실수들을 좀 훨씬 줄여줄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구성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어준 시간을 다 써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아쉽지만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요. 그래도 마무리 발언 안 들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딱 10초씩만 드리겠습니다. 네, 차정훈 실장님.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파이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지은 네, 대표님. 스타트업의 되게 희망인 것 같아요. 되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포럼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계속 잘 부탁드립니다. 네, 커스포 감사합니다. 네, 10초를 다 안 쓰신 마무리 발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스타트업 하기 좋은 나라,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스타트업들이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도 계속 노력하고 여기 정부 공공 영역하고도 계속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것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분의 깊이 있는 대담 정말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네 분이 각각을 대표하시는 섹터가 다르셨다 보니까 이 아이가 더 풍성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많은 섹터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고 또 지혜를 모으고 있으니까 반드시 더 창업하기 좋은 한국,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신 네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5주년을 기념해서 열린 더 창업가 컨퍼런스가 준비한 세션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인사이트가 되게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생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그동안도 고생했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주기를 또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창업가들이 생각하는 창업가 정신이 담겨있는 더 창업가 패스라는 게 있어요. 저도 적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녹화본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창업가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영상 같이 시청하시면서 이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개인적으로는 5년간 달려온 코스포에 대한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요.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기를 응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시청 중이신 스타트업 대표님들 힘든 순간들 계속 찾아오겠지만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또 더 나아가는 성장해 나가실 수 있도록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를 맡았던 시즈온의 김미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